인간의 뇌는 동물의 뇌와 유전적으로 동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이 다를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는 게 나은지를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또는 동물과 다른 인생을 살고 싶은 인간의 어떤 의미를 찾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힌트가 될 것입니다. 리사 펠만 베렛이라는 캐나디안 아메리칸 사이콜로지스트, 캐나다계 미국인 심리학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그녀는 University Distinguished Professor, 대학에서 아주 저명한 그런 교수이며 사이콜로지 심리학의 노더니스턴 유니버시티 대학에. 근데 거기서 그녀가 포커스온 중점을 하고 있는 것은 affective science, 감정과학 또는 정서과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감정을 느끼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라 볼 수 있고요. co-direct, 공동 책임자죠. Interdisciplinary Affective Science Laboratory, 그러니까 합동 감정과학 연구소의 그런 공동 지휘자입니다. 자, 그냥 이렇게 말해요. Some truths, 어떤 진실이 있다는 거죠. Saying that humans are not special, 인간은 특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건 진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동물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동물의 지와 다른 거와 내는 거 비슷합니다. We are not special in animal kingdom에서 우리는 특별하지 않아요. All animals are well adapted. 모든 동물들은 잘 적응합니다. If they were survived, 그들이 생존을 했다면 they will adapt to niche. 그들의 어떤 적소에 잘 적응한 겁니다. 니치란 말은 적소, 어떤 적합한 환경 이런 말이에요. 그 환경에 잘 적응했다는 거예요. It does happen to the case. 그래서 우연한 경우는 이게 우연한 경우예요. Our niche large. 우리의 어떤 인간들이 살고 있는 적소, 환경적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그곳, 인간의 적소에 살고 있다는 것은 그 적소가 굉장히 크다는 것은 우연한 경우인데요. For any individual humans, 어떠한 개개인의 인간도 우리의 니치가 whatever it is, 그게 무엇이든 간에 모든 인간의 우리의 니치는 그러해요. 그러나 for species, 종으로서 we live almost everywhere. 우리는 거의 모든 곳에 살고 있습니다. Not everywhere, 모든 것은 물론 아니에요. Almost everywhere, 거의 모든 곳에 살고 있죠. 이게 바로 니치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굉장히 지구상의 넓은 곳에 살고 있죠. 다른 말 우리에게 딱 맞는 적소, 그게 니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적소는 굉장히 커요. 전 세계에 다 퍼져 살기 때문에. 자, 플래닛, 지구상의 거의 모든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not the ocean, 바다는 물론 아니에요. 그리고 actually 사실상 other animals like bacteria, 물론 다른 백테리아 같은 동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have us beat, 우리를 이겼죠. 말 엄청나게 hands down, 확연하게 아주 이겼습니다. 명확히 이겼어요. 손쉽게 이겼다는 얘기예요. hands down, 손을 내놓았다는 얘기는 손이 안 닿아도 될 정도인 거니까 손쉽게 확연하게 이겼습니다. 마일즈는 거리가 아니라 여기서는 강조해요. 그래서 훨씬 엄청나게 꽤 먼 거리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렇죠? 꽤 이겼습니다. 꽤 수월하게. 그래서 any definition, 어떤 정의로도 우리 인간은 스페셜하진 않아요. We are just adapted our environment. 우리는 단지 우리 환경에 적응했을 뿐이죠. On the hand, 한쪽 손엔, 그러니까 한편으론 we know we are not special anymore. 우리가 특별한 동물은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여기까지면 우리에게 별 의미 없어요. 그냥 동물과 같다는 얘기인데. The other hand, 반면 우리의 니치가 huge, 엄청나게 크다는 거. 그리고 we don't just adapt to environment. 우리는 환경에 단지 적응한 것이 아니다.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우리는 환경에 단지 동물처럼 적응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동물이 아니라 we add to our environment. 우리 환경에 뭔가를 덧붙였습니다. We make stuff up. 우리는 뭔가를 창조해냈죠. 뭔가를 붙였어요. 뭔가를 만들어냈어요. Give it a name. 그것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it becomes real. 그것이 진짜가 됩니다. 이게 바로 문학이기도 하고 예술이기도 하며
그리고 과학 문명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부 다 개발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동물과의 차이점이에요. 뭐하다고요? 우리는 환경에 적응한 것뿐만이 아니라 환경에 뭔가를 덧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으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간다가 아니라고요. 다시 말할게요. 자연에서 나와서 자연으로 그냥 돌아가는 게 just go 다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를 남겨요. 그게 바로 환경에 뭔가를 덧붙이는 거예요. 이름 붙여주고요. No other animal. 어떤 다른 동물도 can do that. 그렇게 할 수 없어요. So, 그래서 I think the way we think about it. 그것을 생각하는 방식. From my perspective. 내 관점에서 생각하는 방식은 the way I make sense of it.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은 바로 말하자면 say you can look at individual single characteristic. 이게 중요한 핵심인데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개개의 하나의 특성을 한번 보세요. Human has, 인간이 갖고 있는, 예를 들면 뛴다, 걷는다, 손으로 때린다, 물건을 짚는다, 이런 특성을 잘 보세요. 그러면 that seems remarkable. 굉장히 remarkable, 대단해요. 그리고 you can find that some other animal.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다른 동물에게도 그것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걷는 거 동물 다 합니다. 나무에 매달리거나 물건을 짚는 거 다 합니다. 노래도 부릅니다. 앵무새는 우리처럼 똑같이 소리도 냅니다. 말도 따라해요. 그런데요. What you can find any other animal. 다른 동물에서 찾을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all of those characteristics together in a brain. 이 모든 특성들을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뇌에서 이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 뇌에서 수부처럼 뭔가 에너지 성능이 향상되는 거예요. particular way. 특정한 방식으로 우리 인간이 그런 것처럼 특정한 방식으로 성능이 향상돼 있다는 겁니다. 특정한 방식으로 향상된 뇌에서 이 모든 characteristic, 특징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if you combine these things, 이런 것이 결합이 되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이 결합이 되면 multiple interaction, 이런 다양한 상호작용이 cause right one, 하나의 것이 아닌 not essential, 하나의 핵심이 아닌 like our cortex, 우리의 대뇌 피질 얘기하는 거죠. our big neocortex, 심피질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활동시키는 것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If we add all those things, 이 모든 것들을 두 개를 함께 덧붙이면 they interact with each other, 서로 간에 함께 작용하면 그것이 produce some pretty remarkable result, 매우 놀라울 정도의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결국은요, 대뇌 피질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인생의 의미를 한번 가볼까요? 인생의 의미를 만드는 과정은 이성과 감성, 이 모든 영역이 함께 할 때 비로소 위대한 창작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뇌 전체가 우뇌, 좌뇌 모두가 활용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피질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까지. 창작물이 세계에 덧붙여질 때 지구에 태어나 한 번 사는 인생 하면서 동물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조건이지만 동물로 죽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 또 영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영어 습득의 중요한 힌트가 숨어져 있습니다. 인간에게만 볼 수 있는 것은 뇌의 한 부분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더 좋은 성능을 낸다고 했죠. 성능을 낸다, 더 좋은 성능, 아까 습업 기억나죠? 이게 먹는 스프지만 습업이 되면 에너지를 북돋는다는 뜻으로서 성능을 향상시킨다고 해석하시면 돼요. 전두엽만 이용하는 암기나 반복 같은 훈련은 시너지를 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좌뇌는요, 여러분의 좌뇌는 한 개의 문장, 그것도 짧은 문장에 전문화되어 있어요. 우뇌는요, 문장과 문장의 연결, 디스코스라고 하죠. 같은 긴 대화, 긴 글에 전문화되어 있어요. 문장을 연결하고 그 사람의 어떤 쭉 연결되는 문장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가. 이것을 추론해 보면 긴 문장을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뇌를 잘 향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돼요. 다시 말하면 논리만 있는 거죠. 영어에.
긴 대화, 긴 글, 이것은 영어 습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패턴 반복이나 단순 암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아니란 얘기예요. 다시 말해 논리만 갖고 있는 거예요. 반복 훈련 같은 거. 동무 훈련에게 최적화된 방법이에요. 인간만이 가능한 언어를 동무 훈련 방식으로 한다는 영어 훈련은 그러므로 올바른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논리만 갖고 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논리가 바로 뭐죠? 분석이에요. 암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석이나 암기는 논리에 속해요. 이렇게 좌뇌만 이용하는 방식은 안 된다는 거죠. 언어는 좌뇌만 이용하지 않아요. 우뇌까지 같이 이용합니다. 좌뇌는 뭐라고 했죠? 단문. 그러면 우뇌는 장문이나 아니면 글의 어떤 말의 어떤 디스코스, 담화, 위적 관계, 글과의 연관성, 일관성 뭐 이런 걸 얘기하죠. coherence, 응집성, consistency, 일관성 뭐 이런 것들을 다 추론하기 때문에 좌뇌, 우뇌가 동시에 활용됩니다. 그럼 우리는 언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답은 나온 겁니다. 이런 형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